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 갈 종목은 가고 내 종목만 안 갔다 라는 좀 다소 좀 안타까운 제목으로 금일 국내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스피 시황을 좀 다루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리노공업, 그 다음에 LG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LG전자 주가 전망을 좀 더 면밀하게, 좀 LG전자 지금 실적 발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전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67% 오른 24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수치로 0.66% 오른 803포인트를 정말 오래간만에 8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그 초반에 좋았던 장 흐름이 개인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장 초반에 1% 상회하던 그 오름폭이 조금 눌리면서 0.67% 조금 아쉬운 수치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개인이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거의 열흘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잠시 이제 좀 저항을 받았다 판단이 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매도세가 좀 오늘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오름으로써 수익 청산을 하는 개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 후반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지수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끝까지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0.67%, 코스닥은 0.66%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미 증시는 지난번 미 증시는 2분기 GDP 그 역성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3대 증시가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전날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조절 발언과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맞물리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끼친 모습입니다. 특히 그 아마존의 그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서 아마존이 그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상승하는 흐름을 장초반 보여줬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특히 카카오가 정말 오래간만에 3.31%, 3% 이상의 그 오름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 선에서 약간 비중 조절을 했었고요. 카카오는 정확하게 61선 저가까지 갔다가 61선 저가가 7만 5천 원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7만 5천까지 갔다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이제 7만 4,800원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61선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는 그래서 61선 저가와 고가 사이로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25만 9천 원 전날 대비해서 4.86%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네이버는 지금의 주가를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이제 61선 저항을 맞으면서 조금 눌렸다가 나중에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블로그에 리노 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리노 공업이 원래 갖고 있었다가 장 초반에 리노공업의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좀 오후에 좀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원래는 평단가가 13만 원에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의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눌렸을 때 조금 더 기존 비중보다 좀 더 늘려서 지금 리노공업에 들어가 있는데 리노공업 주주분들 조금 아쉽죠. 리노공업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코스피가 약간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리노공업도 같이 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리노공업은 오름폭이 아직 굉장히 좀 지금 이동평균선도 다 수렴하고 있고 계속 이제 하락도 없이 그냥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3분기, 4분기 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좀 화제가 됐던 주들은 어, 기후 관련 신재생주가 좀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미국의 기후 법안 통과 이슈로 인해서 정말 오늘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상해 근접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OCI, CS 윈드 같은 이제 신재생 관련된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에 편승해서 들어갈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도로
좀 관심 종목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 자리가 보일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코스피가 오늘 2451인가요? 네, 코스피가 2451. 지금 차트에서도 보이다시피 지금 60일선 저가에 걸려서 지금 딱 이렇게 걸렸다가 조정받고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아쉽죠. 네, 그다음 어제 오늘 미증시가 오른 거에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이 그렇게 좀 높지 않아서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코스피는 7월 18일 이후로 기점으로 해서 10일 가까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61선 저항 자리에서 조금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눌림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61선에서 저항 맞고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 오늘 뭐 주요 시장 관련된 뉴스는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450대 회복, 코스닥도 800대 안착,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달러와 약세도 결제 우위, 저가 매수, 환율이 1290원대 상승, 좀 아쉽죠. 네. 그 다음에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여지고, 중국 관련된 지표가 좀 나빠졌던 이유가 중국의 그 PMI 지수 그 발표 앞두고 좀 상하이랑 항생이 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 코스피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오후에는 조금 눌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다음 주 초 어떻게 갈지 조금 모르겠는데 약간 눌렸다가 2500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LG전자가 다른 그 시총 상위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갔는데 코스피가 반전 올라가는 모습에서 흐름을 같이 못 타서 계속 이제 행보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찾아서 보고 있는데 LG전자가 그 중에서 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LG전자가 85,600원을 찍고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행보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와중에 그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적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LG전자를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올 2분기 매출 총 19조 4,640억 원, 영업이익은 7,92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나서 역대 2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12%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 등 LG전자의 그 악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수익성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사업부별로 보면 LG전자가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총 4가지 사업부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 몰랐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LG전자가 부분별로 이렇게 좀 많은 사업본부가 있구나. H&A 사업본부는 이제 가전 중심의 그 사업본부인데요. 2분기 매출 8조 676억 원. 여기서 이제 매출 8조 원은 이제 LG전자 단일 사업본부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분기 8조 원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갈목할 만한 그 성장을 좀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4,322억 원,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18.4% 증가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북미 선진 시장에서 이제 성장세를 계속 보여줬고, LG 뭐 오브제 같은 그런 프리미엄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고급형 가전들이 인기를 좀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밝히기를 이제 가전 영역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에 대량 판매 모델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익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TV 관련된 이제 사업본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네, HE 사업본부라고 하고요. 2분기 매출은 3조 4,578억 원, 영업 손실이 18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글로벌 TV 수요의 급격한 하락,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 축소됐고요. TV 부분이 이제 업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장 봐도 이제 LG랑 삼성 TV 굉장히 좀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그에 따라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략으로는 올레드 TV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집중, 그 다음에 하반기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그 다음에 월드컵,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성수기 시즌을 이제 앞두고
그 시즌을 노려서 이제 매출 확대를 좀 노리겠다. 그래서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히려 그 하반기에 그 매출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VS 사업본부, 자동차 전장 전기장치 사업본부인데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는 영역이죠. 요 VS 사업본부가 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사업본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2조 305억 원, 영업이익은 500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19.4% 증가해서 분기 사상 최고 매출, 그 다음에 2조 원 돌파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장 사업 본부 영역이 좀 안정화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수급, 반도체 수급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 공급망 관리로 완성차 수요에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 영업이익은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파워트레인, 자동차 조명 시스템의 매출 성장, 지속적 원가 구조 개선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래서 2015년 4분기 이후에 26분기 만에 기록한 첫 분기 흑자, 네, 탄탄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으로는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강화,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고도화를 통해서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 이를 통해 지속적인 원가 구조 개선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해 매출 성장 및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 네, 지금같이 계속 이제 원가에 대한 구조를 좀 개선하고 매출 지금 같은 이제 구조를 계속 이제 탄탄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B2B 사업부는 2분기 매출 1조 5,381억 원, 영업이익 143억 원. 그다음에 정보기술 기기 수요 감소, IT 기기 수요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판매가 견조했다. 그래서 B2B 시장의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거 전 영역에 전 사업부 걸쳐서 이제 해당되는 이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냈던 리포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낸 의견이고요. 자동차 전장 사업이 이제 정주행을 시작했다. 이제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장 사업이 반도체 수급 이슈 완화와 함께 매출이 증가하며 확실한 흑자 전환을 달성.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전장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장 부품의 스펙 고도화로 신규 소주 물량의 경우 기존 제품 대비 판가 및 수익성이 높아 이익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점점 이제 전장 쪽은 안정화를 이뤄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바이를 줬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유지.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너무 뚜렷하다. 지금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내려가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면 말을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 부진을 겪은 TV 사업 부분은 선제적인 재고 조정을 통해서 하반기 실적 부담을 줄였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카타르 월드컵이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 성수기 시즌을 이제 겨냥해가지고 그때 이제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전은 원자재 물류 비용 안정화로 개선의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리고 전장 사업 또한 흑자 기조가 안착됨에 따라 실적 우려감이 감소된 만큼 현 주가는 매수 구간으로 판단된다. 라는 의견을 줬고요. 네, 자동차 전장 사업이 이번에 그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에 좀 유의 깊게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전과 TV 사업 본부는 좀 안정화된 사업이죠. 그래서 LG전자 주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치주에 좀 생각이 좀 있었다면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아까 봤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OCI CS 윈드,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좋은 2차 전지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자동차 정장 사업 부분이 가치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는 성장주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래서 자동차 정장 사업이 안정화된 궤도에 올랐다라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평당가 94,400원에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입니다. 단기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관심을 둬도 될 종목이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금일 시장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